12번의 공판 과정에서 끝없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듣는 것 자체가 저 유족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고, 아빠의 아들 또는 아들의 아빠, 이 두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서는 사형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이 조금 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46분이니까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빨리 통고가 날 줄 알았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결과가? 일단은 그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 전 남편에 관한 우발적 동기라고 주장하는 네. 고유정의 얘기를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그 의붓 아들에 대한 입장도 아마 재판관이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아마 요지를 읽고 있는 중인가 보죠. 뭐 그렇게 예상이 예,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네. 아들 앞에서 아빠를 죽였고 아빠 옆에서 또 아들을 죽였다. 이건 정말 인명경시적 살인이다. 그래서 중형을 구형을 했고요. 네. 따라서 과연 그 사형을 구형한 대로 선고가 이루어질지의 그 관건은 지금 의붓 아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과연 이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할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간접 정황 증거로도 상당 부분 살인을 했다라고 인정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전 남편 살해한 혐의, 또 하나는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 지금 수사하고 재판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서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간략하게 네, 주십시오.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25일 날 네. 제주 한 펜션에서 네. 그 고유정이 이 수면 유도제를 사용해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네.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네. 사실은 이 사건이 묻힐 뻔했던 것인데요. 이것과 이제 관련돼서 의붓 아들도 계획을 해서 살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수사와 관련돼서 전 남편을 살해한 건 5월 달이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의붓 아들이 죽었는데 이 사건도 고유정이 관련돼 있는 것이냐?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사건이 불거지고 나다 보니까 이제 현 남편의 입장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살인사건과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그 전까지는 이 현 남편의 실수로 아들을 사망케 한 것은 아니냐 과실치사의 혐의로 봤습니다만 네. 다른 여러 가지 전문가의 그 증언과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그 아이가 사실은 살해됐다라고 한다면 자연사 아니면 일정한 사고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그다음에 그 다시 부검 결과를 봤더니 네. 새벽 시간에 네. 머리와 뒤통수를 외압에 의해서 눌러줘서 질직사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 역시 이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수사가 이제 모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지난 8월부터 네. 얼마 전까지 12번에 걸친 그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 재판 그 과정에서 계속 고유정은 우발적 동기였다. 전 남편의 살인과 관련돼서는 전 남편이 네.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한 네. 어쩔 수 없는 방어의 모습으로 흉기를 이용해서 한번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 아들에 대한 살해에 있어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은 네. 검찰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부인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상당히 주목이 됐던 것은 이 얼굴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유정이 이른바 머리카락 커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얼굴을 계속 머리카락으로 내리고 그런데 그 재판을 방청하러 왔던 시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잡혀서 10m 이상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특징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그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도 반성을 하거나 뉘우치는 모습보다는 우발적 동기로 남편을 살해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의붓 아들에 대한 살해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전면 부인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붓 아들 살해는 직접 증거가 안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서는 외압 밖에서 누군가 타인이 눌렀다라는 부분들만 나왔지 내가 눌렀다는 부분은 없으니까 부인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사례는 좀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한 것 자체는 인정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아마 변호 전략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 전 남편 사례에 대한 것은 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박을 펼쳤는데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이른바 수면 유도죄로 이 남편을 이 과거 남편을 제압을 했느냐 여부가 사실 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혈액에서 이 수면 유도제가 분명히 발견되었는데 지금 그 고유정 측은 그것을 검색하는 과학적 방법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계속 그 부인을 했고요. 또 방어하는 목적으로 한 번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네. 소위 그 국과수의 혈흔 패턴 분석 결과에 의하면 네. 10회 이상 지속적인 공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과학적 검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도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그 흉기와 총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전에 그 준비를 했다고 하고 하는 점 이런 점에는 상당히 그 계획성으로 보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우발적으로 변태 성욕에 의해서 이것을 방어하는 어쩔 수 없는 행위였고 이것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고유정의 입장이었죠. 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아직까지 1심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무기징역이 나왔답니다. 네. 무기징역이면은 어떤 걸 감안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의붓 아들의 그 살인과 관련돼서 네. 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을 아마 법원이 가졌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 의붓 아들에 관한 직접 증거는 그 없었습니다. 다 간접 정황 그 증거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붓 아들과 관련돼서는 네.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잠정 뭐 추정을 해 봅니다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남편 가족의 그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의견서를 그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형을 구형했던 비슷한 사건과 비춰보면 네. 고유정은 분명히 이 무기징역을 받으면 안 되고 사형을 받아야 된다. 최근에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런 그 사건들을 보면 네. 그 예를 들면 수면제를 뭐 사용했다든가 이런 점도 없었고 지신을 이렇게 참혹하게 소위 훼손하고 소법의 잔인성. 유기한 그렇죠? 것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남편의 가족 입장에서는 뭐 장례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유골 같은 것이라든가 이것이 없어서 심지어 그 범행 현장에서 이렇게 찾았던 머리카락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피해자의 심정적 입장에서 봐서는 네. 사형을 원하는 뭐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1997년 이후에 네.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 사형 폐지국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입장도 고려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의붓 아들의 사망을 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정을 한 것인지 무죄로 판정을 한 것인지 네. 이것이 아마 무기징역 결정 말씀하신 대로 사형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양형에서 봤을 때 살인 사건이 한 건이 아니고 복수의 살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형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무기징역이면은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의붓 아들 살인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원이 유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1인 이상인 경우, 네. 뭐 또는 범행의 수법과 그 동기 자체가 인명 경시인 경우에는 이제 극형을 처하는 것이 이제 그 보통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발생했던 그 안인드 그 사건 같은 경우에 네. 22명의 그 사상자를 내서 뭐 사형이 이제 선고가 되었던 뭐 이런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그 전에도 사람을 10여 명 이상까지 죽였던 연쇄 살인범에도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이제 극형이 그 선고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PC방 살인 사건은 그때 무기징역이 나왔었어요. 네, 이제 그렇고 또 김성수 같은 경우 또 30년 뭐 이렇게 나왔죠? 되었던 네네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살인의 그 속성을 소위 말해서 참작할 만한 동기가 그 있는 경우에는 네. 10년 이하도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보통 그 살인의 경우에서는 뭐 15년 그리고 인명 경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징역 같이 극단 중형이 이루어지고요. 또는 이제 참작할 만한 동기 중에서 지속적인 가정폭력 탓에 그 부인이 남편을 어쩔 수 없이 살해한 경우에는 또 5년도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판결문을 조금 더 자세히 네, 나오는 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 가려고. 어휴, 진짜 나 살려, 그만하라.
사형선고 받아라! 사형선고 받아라! 사형선고 받아라! 사형선고 받아라! 거기가 사형 선고다. 사형선고 받아라! 아이고, 야! 신분증 방청권 미리 꺼내주세요. 어.